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이게 사부작 올라가는 것 같더니요. 한 달 반 새에 어느새 말입니다. 20.1%까지 올라갔습니다. 20.1%. 한 달 사이. 놀랍죠? 이게 올라간다 이런 말은 있었지만 기사가 뭐 급등한다 폭등한다 이런 기사는 없었거든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국제유가가 한 달 반 사이에 20.1%나 늘어났더라고요. 시간 실제로 한번 보세요. 추세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7월 28일 현재입니다. 예, 배럴당 80.58달러입니다. 이게 서부 텍사스한 중진류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WTI를 중진으로 했거든요. 20.1% 올랐습니다. 13.46달러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죠. 물론 말입니다. 예, 2022년 3월 13일 3.70달러보다는 낮지요. 작년 10월 13일 89.11달러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 10월 이후로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2023년 3월 20일에도 67.64달러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58달러. 이게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11월 14일에 145.49달러보다는 적지만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주유소의 기름값도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기름값이 올라가는 걸 보면 예, 올해 들어서서 말입니다. 1853원 1월 첫째 주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4월 넷째 주에는요. 1749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어요. 4월 넷째 주에. 쭉 올라가다가 5월 첫째 주부터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1742원까지 내리더니 7월 달에 들어서서는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쑥 빠졌어요. 예, 163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 연속이죠. 7월 첫째 주가 1639원에서요. 이게 7월 둘째 주 1643원 그리고 7월 셋째 주 1658원 이게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 서울 기준으로 이렇게 휘발유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저는 이게 올라가면서요. 뭔가 좀 걱정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걱정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 말입니다. 또 물가에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6월까지 2.7%까지 떨어졌거든요. 7월에는 2.7%에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합니다. 왜? 작년 7월에 6.3%였으니까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물가가 떨어질까요? 물가 떨어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말입니다. 다시 7월 달까지는 이게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과연 9월 달부터 7월, 8월, 9월, 12월 이게 내려갈까요? 저는 역기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7월에 6.3%의 고점 기저 효과를 7월에 다 이제 먹고요. 8월부터는 역기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여기다가 국제유가까지 합쳐지면 소비자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국제유가 또 우리로 말하면 휘발유 가격 유가는요 물가를 굉장히 크게 자극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2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에도 저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물가가 다 내려갔다.
예, 우리 금리 인상이 완전히 최종금리로 끝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봐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더 봐야 되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8월에 금리를 올릴 기색이에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면 8월 24일인가요? 예, 8월 24일. 8월 24일에 한미 금리 역전도 2%까지 차이가 났으니까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기재부가 반대해요. 정부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기재부는요 오히려 대출을 풀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역전세에 대한 위험도 커지니까 대출을 풀어준다. 게다가 이자 폭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니까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역력하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엇박자는 분명히 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마 최종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봐서는 올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부가 안 올리려고 하는데 한국은행이 독립돼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재부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게 한국은행의 속성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감안을 해보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것은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물가가 이게 잡은 게 아니라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런 뜻도. 항상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경기보다는 물가다. 이 분위기에서요. 지금 정부는 물가보다는 경기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안 바뀌었어요. 경기보다는 물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엇박자가 어떻게 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제가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